자, 캠 촬영도 다 했고, 파일도 지금 준비 다 되셨다고 하셔서 이제 수업 시작할 건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엑셀은 기본 입력 단위가 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셀들이 다 모이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시트라는 친구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트들이 또 모이면 통합 문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엑셀의 기본 입력 단위, 기본 입력 단위는 셀이라고 부르고 그 셀이 모이면 시트, 시트가 모이면 우리가 말하는 통합 문서라고 해서 이런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엑셀의 기본 입력 단위 셀, 시트 통합 문서의 단위다라는 거 기억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엑셀 파일을 제일 처음 딱 열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이 시트 화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시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파일 내에는 이러이러한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시트에 대한 파악을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빈 셀을 선택해서 0을 채워주는 작업들을 한번 했었는데 요거 다시 한 번만 해보고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죠. 자, 능력 시험을 쳤어요. 자, 일단 한번 물어보죠. 우리 일주일이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 지금 진급시험 현황 테이블 보이시죠? 진급시험 현황 테이블에 레코드가 몇 개인가요? 레코드가 몇 개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레코드라고 하는 말을 체크를 해보려고 할 때,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화이트보드를 하나 켰는데요, 여러분. 제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표를 하나 그려줬을 거예요. 기억나죠? 제가 마음이 삐뚤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손이 떨리네요. 자, A4 용지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고 갑자기 제가 이제 이랬어요. 뭐 현준 씨, 대훈 씨, 유진 씨 이거 뭐 좀 적어주세요 이랬어요. 만약에 뭐 유림 씨 이거 좀 적어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좀 황당하겠죠. 뭘 적으라는 거지?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성명 적는 란이고 여기 이메일 적는 란이고 여기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세요라고 하면서 위쪽에 있는 무언가 표의 제목을 결정을 지어주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저한테 개인정보를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적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데이터라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할 때, 데이터라는 게 만들어지려고 할 때, 이 위쪽에 있는 필드라고 하는 친구가 완성이 되면 필드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한 줄 레코드라는 친구가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필드하고 레코드가 조합이 되면 이걸 다른 말로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화면이 안 보여요? 혹시? 잠깐만. 그래서 미안해요. 내가 화면이 흰색밖에 미안해. 내가 화이트보드를 켰어야 되는데, 자, 잠깐만. 혹시 지금 보여요? 열심히 내가 작성한 거 보이나요? 이렇게 글 쓰는 거 혹시 보여요, 여러분? 이제 보여요. 그래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 지우고 다시 보여줘야겠다. 잠깐만. 든든하게 지우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설명할게요. 아이고, 그랬구나. 자, 화이트보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빈 종이에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자, 질문. 이거 몇 줄에 몇 칸짜리 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화이트보드로 보고 있는 이게 몇 줄이죠? 이게 몇 줄이에요? 여러분. 화이트보드에 줄로 치면 이거 5줄에 3칸짜리 표예요. 맞아요. 5줄에 3칸짜리 표인데 내가 비어있는 종이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이 빈 종이를 들이밀면서 여러분 뭐 원정 씨 여기다가 뭐 좀 적어주세요 이랬어요. 다영 씨 이거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좀 황당하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는 이메일 주소를 적는 곳이고 여긴 여러분들 학번을 적어주고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세요라고 위에 타이틀을 결정을 딱 지었어요. 결정을 딱 짓고 난 다음에 뭔가 적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랑 내 학번이랑 휴대폰 번호 한 줄을 적어줄 거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채워지는 걸 우리가 데이터에서 레코드라고 이렇게 불러요. 레코드라고 부르고 레코드가 생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이 친구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필드라고 하는 친구들이 만들어져 있어야지 레코드를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고 필드와 레코드가 다 채워진 걸 보고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테이블 있죠. 테이블이 다 모이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아주 파격적인,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크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3빅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볼륨, 크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라 그래서 다양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게 문제고, 그 다음 벨로시티라 그래서 속도를 가지는 3V의 특징을 가지는데, 빅데이터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테이블 형태로 자료를 구성을 하고요. 이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다루고 성질을 할 줄 알아야 빅데이터에 대한 다룸, 처리, 가공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다시 화면을 새로 좀 공유를 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제 엑셀 파일 화면 보이시죠? 자, 엑셀 파일에서 진급 시험 현황이라고 하는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레코드가 몇 개인가요를 여쭤봤거든요. 근데 레코드 몇 개인지를 얼른 이렇게 체크를 해보려면 만약에 부서라고 되어 있는 제목 항목 아래쪽에 지역 경제과에서 공원 녹지과까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쭉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혹시 개수 17개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시나요? 음, 보이세요? 음, 그 개수가 17개가 보인다라는 건 이거 레코드가 17개의 레코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내가 선택한 개체의 개수를 이 친구가 엑셀에서 체크를 해주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필드는 몇 개예요, 여러분? 레코드는 17개라고 얘기를 했고 필드는 몇 개일까요? 필드 몇 개인지 채팅창에 한번 찍어 볼래요? 숫자로? 음. 필드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 위에 있는 제목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 지금 채팅창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필드가 몇 개인지를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네, 5개예요. 맞아요. 5개 아닌가요? 아니고 5개 맞아요, 여러분. 자, 마우스로 부서부터 심사 결과 쭉 드래그 해보면 뭐 그냥 우리가 눈으로 카운트 해봐도 5개인지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들어갈 때 테이블이 딱 보인다. 그럼 이 테이블이 적어도 필드가 몇 개고 레코드가 몇 개인지에 대한 빠른 파악은 여러분들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음, 여기 한번 가보죠. 가공 2번 시트 가볼까요? 가공 2번 시트에 가면 필드 몇 개에 레코드 몇 개예요? 가공 2번 시트는 여러분 필드 개수는 몇 개고 레코드가 몇 개인지 한번 보죠. 가공 2번 시트. 좋아요. 응. 수현 씨랑 유림 씨랑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필드 4개에 레코드가 드래그 해봤더니 13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놀 건데 테이블 가지고 놀 때, 이 테이블 필드와 레코드 몇 개입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능력 시험 필드의 레코드만 범위 잡아볼까요? 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여러분, 능력 시험의 레코드만 제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능력 시험의 레코드만 잡아볼게요 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영역만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을 칠하라는 건 아니었고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때 능력 시험 필드의 레코드만 잡아볼게요 하면 이만큼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 테이블에 레코드 전체 다 선택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레코드 전체 다 선택할게요. 이렇게 이 노란색 영역 다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필드하고 레코드에 대한 범위 개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능력 시험 레코드만 먼저 블럭을 잡아서 홈 리본 메뉴를 클릭을 해서 저기 오른쪽 끝에 편집 그룹의 찾기 및 선택 그룹에 한번 가볼게요. 자, 찾기 및 선택 그룹의 메뉴에 가면 이동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이동 옵션에서요. 빈 셀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동해 주세요라고 확인하고 찾아주면 내가 범위를 잡고 온 영역 내에서 비어있는 셀만 얘가 탁 하고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빈 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했더니 비어있는 셀들만 이렇게 선택을 딱 했고요. 자, 능력 시험을 치르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에다가는 숫자 0을 적고 컨트롤 엔터를 쳐서 똑같은 내용을 다 한꺼번에 채우게 하는 기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봤었던 기능이었죠. 컨트롤 엔터로 필요한 부분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 채우는 부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빈셀에다가 0 채우는 것까지 오케이 됐나요? 자, 오케이 됐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 연산으로 복사 있는 부분을 좀 가볼게요, 여러분. 자, 연산으로 다시 한 번 더요. 자, 볼게요. 일단 능력 시험에 있는 레코드만 잡아요. 음, 손이 느려서. 손 느릴 수 있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설명을 다시 원하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능력 시험 필드의 레코드만 블럭을 잡아서 여기에 뚝뚝 비어있는 셀만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0으로 채워 넣을 거예요. 그 필요한 부분의 블럭을 잡고요. 홈 리본 메뉴에 찾기 및 선택 메뉴에 가요. 가장 오른쪽에 메뉴가 있어요. 자, 찾기 및 선택 메뉴에 가면 네 번째에 이동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동 옵션에 보면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체크를 할 거라서 비어있는 셀 선택을 해주고 확인을 딱 해주게 되면 비어있는 셀만 자동으로 얘가 여러 개를 선택을 해요. 그 사실 지금같이 레코드가 몇 개가 없는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비어있는 셀을 이렇게 딱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레코드가 만약에 1700개, 17,000개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 엑셀 선택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선택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어있는 셀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셀 선택이 자동으로 되면 키보드에서 숫자 0을 그냥 적어요. 숫자 0을 적은 다음에 키보드 왼쪽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가지고 나머지 비어있는 셀에 한꺼번에 0이라고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대훈 씨 됐나요? 됐나요? 다른 분들도 아마 다 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파일 저장 잘 해주시면서 작업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파일 잘 저장을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연산으로 복사에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웃을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엑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와 우, 와, 이 리액션을 한 5개 정도 받으면 저는 수업을 끝낼 생각이에요. 신기한 기능이 나오면 우와 한번 찍어주는 거. 아니 이건 지금 별로 이렇게 바로 진실성 있게 오는 와가 아니잖아요, 대현 씨. 그죠? 진정성 있는 와가 있을 때 찍어주면 네. 그래요. 한번 보죠. 해보죠. 자,
보육예산 현황이라는 시트요. 연산으로 복사 한번 가볼게요. 연산으로 복사에 가면 제가 뭘 할 거냐면, 자, 이 보육 예산인가 봐요.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취업을 해서 예산을 기획하는 팀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 예산 금액을 표시를 하는데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예산 보육시설 운영 지원의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34만 9,528이 아니라 이 뒤쪽으로 공이 6개가 더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 큰 금액인 거란 말이에요. 단위가. 근데 제가 이걸 좀 바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확대를 조금 할게요. F3번 셀에 가서요. 단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단위 100만 원 되어 있는 거를 이 100만 원 대신에 1000원으로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뒤쪽에 공이 6개가 아니라 3개가 더 있는 경우의 예상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위 1000원으로 좀 변경을 할 겁니다. 단위 1000원으로 F3번 셀 제가 색칠을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변동한 부분에 대한 거. 자, F3번 셀에 제가 단위를 1000원으로 변경을 했고요. 자, 비어있는 셀 아무 칸 있죠? 여기 빈 셀. 비어있는 셀 아무 데나 숫자 1000을 좀 적을게요. 숫자 1000. 숫자 1000을 이렇게 적을 거고 홈 리본 메뉴에 우리 표시 형식 그룹에 가면요. 표시 형식 그룹이라는 그룹에 가면 중간에 이렇게 1000단위마다 쉼표를 적을 수 있는 쉼표 스타일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쉼표 스타일을 한번 적용을 할게요. 자, 실제로 숫자 1000이라고 하는 부분에 숫자 1000을 여기다 수치로 이렇게 딱 넣었거든요. 수치로 이렇게 딱 넣고 난 다음에 이 숫자 1000을요. 여기 전년도 예산 여기 보면은 요 부분 여기에 제가 노랗게 또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전년도 예산 A, B, 올해 예산 B 그리고 올해에서 전년도 예산을 뺀 증감을 보여주는 이 노란색 영역에다가 일괄적으로 곱하기 1000을 해서 실제로 340 이거 단위를 어떻게 돼요? 1000 여기가 10 여기가 100이죠. 1000 3억 4,952만 8천 원이 될 수 있게끔. 여기에 그러니까 공을 3개를 더 붙여서 실제로 원 단위까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 3억 4,952만 8천 원 하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공 3개가 더 붙어서.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한테 다 그렇게 하려 그러면 000을 가서 다 적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여기 1000이라고 하는 부분 컨트롤 C 해요, 여러분.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자, 여기 비어있는 셀에 우리가 1000이라고 적은 부분에 쉼표 스타일을 했고요. 여기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저 1000을 곱해줘야 하는 숫자들 노란색 영역을 블럭을 잡아요, 여러분. 노란색 영역을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메뉴 항목이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노란 범위를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을 해서 이 대화 상자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대화 상자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그냥 붙여넣게 되면 여기에 그냥 다 1000이라고 붙여넣기가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없음되어 있잖아요. 연산을 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곱하기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곱하기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 데이터에 테두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붙여 넣으려고 하는 복사를 했던 1000이라고 적어놨던 셀에는 아무런 테두리가 없어요. 여기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테두리는 눈금선이고 실제 테두리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위쪽에서 테두리만 제외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를 해줍니다.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할 때
테두리만 제외 체크해주고 여기다가 곱하기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명준 씨 이거 진정 어린 와우 맞죠? 준비했던 와우 아니죠? 그죠? 붙여넣기를 해주게 되면 그 곱해서 샵이 나오는 거는 열 넓이가 좁아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수치 데이터에 1000이 다 곱하기가 됐어요. 곱하기가 되면서 바깥에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기존의 테두리 서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곱하기 1000이 다 들어갔고 지금 샵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열 너비가 좁아서 실제로 숫자를 다 표현하기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열이 저는 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열에 열 머리끌 오른쪽 경계선에 가요. 그러니까 이 F 열 머리끌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주면 크기에 맞게끔 해서 크기에 맞게끔 사이즈가 이렇게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이 3번 셀 있죠? 이 3번 셀 여기다가 자, 작성 콜론하고 여러분들 이름 하나 적어주고요. 여러분들 이름 하나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고 보육 예산 현황 이 테이블 캡처 하나 세팅해 주세요. 캡처 하나 세팅해 주세요. 마지막 어떤 거? 자, 그러면 열넓이 조절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볼게요. 여기 E하고 F열 사이. F열 끝에서 하면 F열의 너비가 조절이 되는 거고요. 내가 E열을 조절하고 싶으면 E열 머리끌 오른쪽 편에서 더블 클릭. 오른쪽에서 더블 클릭. 내가 요 열. 만약에 D열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면 D열의 오른쪽 경계선. 이 열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면 이 열의 오른쪽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사이즈에 맞게끔 조절이 되고요. 이 3번 셀 여기다가 여러분 작성해서 여러분들 이름 하나 적어 주시고요. 자, 우리 그 캡처 파일 하나씩 모으기로 했죠, 여러분. 오늘 0922 다시 01번 캡처 파일은 제가 여기다가 메모해 놓을게요. 0922 다시 요 001번 파일로 할게요. 오늘 9월 22일 캡처 1번 파일은 요걸로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본 만들어 주시고요. 자, 캡처본까지 다 만들어 지셨으면 오케이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 옆으로. 음, 음, 좋아요. 륜 씨랑 됐고 좋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30명 중에 과반수가 오케이 되면 일단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명준 씨까지 승우 씨도 됐고, 음, 자, 세인 씨도 됐고, 자, 볼게요. 자,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 똑같은 내용을 붙여 넣는 거긴 한데, 연산을 통해서 붙여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가 복사긴 하지만, 컨트롤 C 해서 필요한 영역의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여기 연산 있는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다시 나누기를 해볼게요.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시 천을 컨트롤 C에서 나누기를 하면서 테두리를 제외하겠다라고 해주면 자 다시 확인해주게 되면 다시 단위는 없어지죠. 0 들어갔던 곱하기 1000 했던 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곱하기 다시 해서 이렇게 천 단위를 붙여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그림 복사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가볼게요. 자, 그림 복사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우리 셀의 주소를 얘기할 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L1번 셀 갈게요. L2 갈게요 하면 L열에 2번 행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2라고 하는 셀이잖아요. 셀의 주소는 이제 열번호와 행번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 그림 복사 시트에는 여기 셀을 선택을 할 때 뒤쪽에 이렇게 연하게 테두리 부분이 안 보이죠, 여기는. 근데 다시 연산으로 복사 있는 부분 가보세요. 연산으로 복사 있는 부분에 가게 되면 뭐 여기 직접 테두리가 들어간 테이블도 있지만 이 부분에도 뭔가 연하게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여기 테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림 복사 시트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비어있는 셀에 테두리가 있는 게 없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건 어디서 판단을 하냐면요. 저기 위쪽에 보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가볼게요, 여러분. 보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가면 자 지금 연산으로 복사 시트에는 보기 메뉴 아래쪽에 표시 그룹에요. 눈금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크가 돼 있어요. 이거 체크했다가 뺐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눈금선을 체크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에 뒤쪽에 시트 상태 다른 거 보이시죠? 그죠? 저 눈금선은 사용자가 작업을 하기 좋은 형태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일종의 모는 종이 안내선 같은 경우 안내선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실제로 인쇄할 때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선정시 나 선정시 때문에 지금 빵 터졌어. 우와 보였다.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우아가 빨리 나오면 수업을 일찍 마친다고 한 게 나의 실수였었던 것 같아 오늘. 과반수 이상이 우아 나와야 5번이 나와야 진정성 있는 우아가 나와야 마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자, 볼게요. 그 눈금선 체크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편집을 할 때 눈금선을 보이게 해놓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복사 기능할 때는 깔끔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이 미리 예제 파일에는 눈금선을 체크를 뺀 것 같고요. 자, 이 눈금선 일단 기억해야 될 거 눈금선은 편집할 때 보기 쉽게 하려고 셀에 대한 경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눈금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인쇄를 했을 때 별도로 표시가 되지 않아요. 인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림 복사 기능은 이제 뭐냐면 요쪽 영역 있죠. 여기 한 요쯤 제가 지금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한 요 부분 요 영역쯤에다가 결제란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결제란. 우리가 회사에 가면 결제를 하거든요. 뭐 담당자, 팀장, 부장, 과장, 뭐 책임 뭐 본부장 이렇게 해서 도장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요새는 전자결제를 하기도 하는데 전자결제를 하더라도 결제란은 필요한데요. 기존에 있는 이 행과 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결제란을 올리기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열들과 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셀로 만든 거를 그림으로 붙여 넣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 결제란 시트에 한번 가볼까요? 결제란 시트에 한번 가볼게요. 자, 결제란 시트에 가면 여기 이렇게 결제란이 완성이 만들어져 있는 결제란 부분이 있는데 요거 우리도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좀 쉽게 빨리 만들어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저는요. I 6번, 7번을 선택을 했어요. I 6번, 7번. 여러분들은 아무 셀이나 위아래로 2칸 잡아주시면 돼요. 저랑 똑같이 하실 필요 없고 조금 저는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I 6번, 7번을 선택을 했고요. 우리 홈 리본 메뉴에 가면 자, 맞춤 그룹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보이시죠? 자, 홈 리본 메뉴에 맞춤 그룹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2개의 셀이 하나의 셀로 합쳐지게 돼요. 자, 저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작업했던 걸 취소해서 원래 일반 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병합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병합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I열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I열과 J열 사이 경계선에서
우리 아까는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를 열 머리글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열 머리글의 오른쪽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내용이 잘 보일 수 있게끔 그 크기에 맞춰서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든요. 더블 클릭을 해주면. 근데 이제 I 열의 너비를 조절을 할 때 I 열 머리글 오른쪽 경계선에서 내가 좀 드래그해서 이렇게 좀 더 줄이거나 이렇게 더 늘리거나를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 또는 2분의 1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좀 줄여볼까요? I열 넓이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요만큼 이렇게 줄여보고, 자, I열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요 자리에 아마 결제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 행머리글 왼쪽 편으로 좀 가볼게요. 자, 행머리글 왼쪽 편으로 가게 되면 6번하고 7번 행을 우리가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열 머리글의 그러니까 열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열 머리글의 오른쪽을 경계선으로 잡아요. 오른쪽을 경계선으로 잡는데 행의 높이를 조절을 할 때는 행의 아래쪽 경계선을 잡아요. 그래서 지금 6번은 그대로 두고요. 저는 7번의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6번, 7번 중에 7번 아래쪽, 그러니까 7번, 8번 사이 경계선은 한 2배가 될 수 있게끔 이만큼 넉넉하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7번 행만 늘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셀을 병합을 할 때는 필요한 범위를 잡은 후에 홈의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셀의 여러 개를 한 셀로 병합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눌러주면 해제가 되고요. 열의 사이즈를 조절을 할 때는 열 머리글 오른쪽 경계선에서 조절. 행의 높이를 조절할 때는 행 머리글 아래쪽에서 크기 조절하신다는 거. 자, 그럼 지금 I 6번, 7번 병합한 셀에 결제라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야 돼서요. 결 적고 여러분 왼쪽 Alt키 누르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왼쪽 Alt키 누르고 엔터를 치면 한 셀 내에서 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제라고 하는 항목 딱 눌러주게 되면 한 셀 내에 두 줄을 입력할 때는 Alt 엔터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 뭐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뭐 이렇게 적어보죠. 여기 공무원 조직 데이터라서 담당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해서 결제란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결제부터 국장까지 쭉 블럭을 잡을게요, 여러분. 내용을 적은 다음에 결제부터 국장까지 블럭을 잡으신 후에요. 우리 홈 리본 메뉴 맞춤 그룹에 가면 가운데 정렬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눌러서 해제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눌러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게끔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자,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글꼴 그룹에 가요. 글꼴 그룹에 가면 글꼴 그룹 바로 글꼴이라고 하는 그룹명 바로 위쪽에 이렇게 창문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 도구 상자가 있어요, 여러분. 테두리 도구 상자에 가서 모든 테두리 해줍니다. 자, 모든 테두리 해줬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결제란 Alt키가 없어요. 맥북 쓰나요? 다영씨? Alt키가 왼쪽에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면 Alt키 맥북에서는 내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네. 어떡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다영씨는 일단 대은씨 잠깐만요. 다영씨는 여기다가 결제라고 일단 가로로 쓰고요. 자, 아마 이렇게 늘려놓으면 가로로 쓰고요. 열 넓이를 조금 줄여서 일부러 이렇게 세워지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되면 요 모양으로 쓰고요. 만약에 내가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도 이렇게 세로로 쓰기가 안 되면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자. 다른 분들은 Alt 엔터가 있어서 했겠지만 Alt 엔터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다영씨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 제가 지금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I 열 넓이 이렇게 다시 조금만 늘려보세요.
이렇게 좁히지 말고 좀 늘려볼게요. 조금만 늘려보세요. 늘려서 좀 가로 사이즈를 넉넉하게 하고요. 여기다 그냥 결제라고 이렇게 가로로 쓰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들도. 가로 쓰기를 한 후에 이 상태에서요. 이걸로 해주셔도 돼요. 우리 홈 리본 메뉴 맞춤 그룹에 가면 아까 전에 우리 가운데 정렬했었던 메뉴 있고 그 위쪽에도 중간 가운데 맞춤 있죠. 가운데. 그리고 그 오른쪽 편으로 가면 가나 하면서 1시 방향 45도 화살표 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방향 메뉴를 눌러서 세로 쓰기라고 하는 항목을 눌러주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세로로 쓰기 할 수 있어요. 혹시 Alt 엔터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쓰세요. Alt 엔터를 써서 두 줄 나눠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하는 방법 또는 이제 방금 다영 씨가 시도했 것처럼 그냥 가로로 쓰고 우리 선정 씨 너무 귀엽다. 가로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좁혀서 이렇게 늘려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그 전부 다 같은 과죠? 그 지금 입학 동기죠? 선후배 사이인가요? 모두 다? 그때 3, 4학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다 3, 4학년 있었잖아요. 그죠?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어요. 그래서 나 빼고 당신들끼리는 다 친한 거잖아, 지금. 맞죠? 나는 빼고 여러분들은 다 친한 상태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선정 씨와 명준 씨의 케미가 이렇게, 좋았구나. 그래요. 좋아요. 그래, 좀 친한 척 해줘요. 아니요, 그냥 다 친해진 걸로 해요, 우리. 다 친해진 걸로 합의 봅시다. 그런 걸로 합시다. 자, 알겠습니다. 자, 결제란 이렇게 해결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도 이제 여기 결제란을 만들었고 우리도 여기다 결제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여기다 왜 만든 거냐면 여기 그림 복사 시트에 한번 가보세요. 그림 복사 시트에 가서 그 결제란을 여기다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좀 뭔가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보기에 눈금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가서 자 그림 복사 시트에 가서 테두리 미안 대훈 씨. 테두리는 여기요. 블럭을 잡아서 홈 리본 메뉴에 가면 글꼴 그룹 있어요. 글꼴 그룹명 바로 위에 여기 테두리 눌러서 여기서 모든 테두리 한번 해주세요. 미안. 잠시 잊었어요. 했어요? 모든 테두리. 네. 이렇게 테두리 해주면 검정색 실선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요. 됐죠? 예은 씨 블럭을 잡고 결제부터 국장까지 블럭을 잡은 다음에 글꼴이라고 하는 그룹 위쪽에 보면 테두리 하는 부분이 있어요. 테두리 부분에서 옆에 콤보 상자 화살표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테두리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은 씨 됐나요? 그림 복사 넘어가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림 복사 시트에 가서요. 그림 복사 시트에 가서 여러분 보기에 눈금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기에 눈금선을 체크를 한번 해보면 보기에 눈금선을 체크를 딱 해주게 되면 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여기에 이제 그 결제란 우리가 방금 만든 이렇게 생긴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두 칸을 뭔가 합쳤어요. 합치고 여기를 이렇게 조절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인수자랑 단가로 사이즈 맞춰놨었던 것들에 대한 변동이 오죠. 아래쪽 이것도 늘려주겠다고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 제목에도 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행과 열이 맞춰져서 작업이 되어 있었던 이런 표가 기존에 있고 요거하고 행열을 맞춰서 제대로 이렇게 결제란을 같은 거나 다른 표를 올릴 수 없을 때는 별도의 시트, 다른 공간에다 이런 식으로 결제란을 만들어 놓고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림처럼 가져다가 얹을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숫자를 복사해서 연산을 해서 붙여 넣을 수 있었잖아요. 맞죠? 아까 1000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었잖아요. 얘도요, 셀에다가 만든 거긴 하지만 그림처럼 가져다 붙여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존의 행과 열의 크기에 위배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자, 여러분이 만든 거, 요거는 만들어져 있던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든 소중한 결제란을 블럭 잡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블럭 잡고요. 컨트롤 C 해요. 자, 컨트롤 C 하고 그림 복사 시트로 가요, 여러분. 자, 그림 복사 시트로 가서 그냥 비어있는 셀 아무 데서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 이번에는요.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긴 한데 아까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클릭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면 오른쪽 편에 서브 메뉴가 이렇게 펼쳐져요. 붙여넣기, 값 붙여넣기, 기타 붙여넣기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메뉴가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에 보면 그림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자, 그 옆에 보면은 그림 메뉴하고 똑같은데 앞에 이렇게 그 메비우스 띠처럼 고리가 보여 있는 연결된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연결된 그림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은 연결된 그림을 하고요. 저는 그냥 그림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연결된 그림, 저는 그림 할게요. 자, 클릭을 하면, 자, 여러분, 뭐예요? 이거 셀 아니고 도형처럼 이렇게 개체처럼 작업이 됐죠. 자, 이거를 이제 여기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가져다가 배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림으로 붙여 넣는 거고, 붙여넣기가 된 다음에 위쪽에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리본 메뉴가 새롭게 생성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어있는 셀을 선택을 하면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는 안 생겨요. 근데 내가 여기 그림으로 붙여넣은 이 그림 결제란을 하나 클릭을 딱 해주게 되면 위쪽에 그림 도구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오면 기존의 행과 열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연결된 그림을 했고 저는 그냥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결제란 시트에 가요. 자, 결제란 시트에 가가지고요. 여기 옆에 우리가 복사해 갔었던 국장님 사인 받는 데 있죠. 국장 결제 받는데. 자, 그대들 국장해요. 여기다가 그대들 이름 적어볼까요? 자, 내가 그대들 국장 시켜준 거예요. 자, 국장을 선택을 해서 이제 내용을 딱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 복사 쪽에 가보세요. 그림 복사 쪽에 가면은 자, 여러분들은 연결된 그림으로 했기 때문에 그림 복사가 되어 있어도 그림 복사 시트에 가서 국장에 여러분들 이름이 뜰 거예요. 맞죠? 근데 저는 지금 안 떠요. 어. 아, 아 길민 씨. 소름. 아, 저는, 그래요? 명준 씨 너무, 그래요. 나는 국장 안 해도 돼요. 나는 국장 안 해도 돼요. 그대들, 우리 선장씨 평행 우주. 아유, 그래요. 좋아요. 아, 그대들 되게 팀워크 좋다. 우리 중동아까 되게 뭔가 파이팅 넘친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국장 시켜줘서 명준 씨, 선정 씨. 나는 그대들이 국장이 되는 게 더 보람된 일일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죠. 자, 연결된 그림을 하면 여기 결제란에 예를 친구들 이름 막 이렇게 적어주는 거 여기다가 자, 저는 명준 씨 과장 시켜줄게요. 자, 과장 시켜주고 선정 씨를 팀장 시켜줘야겠네. 선정 씨. 자, 하고 이제 유림 씨를 담당으로 제가 장유림 적어줄게요. 자, 저는 여기다가 아무리 이렇게 적어도요. 적어도 연결된 그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림 복사 시트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결제란에 있는 내용들을 변경을 하면 변경된 채로 계속 그림 복사에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얹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국장이 된다. 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멘트인데 셀에다가 우리가 표를 만들고 셀에다 표를 만들고 컨트롤 C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메뉴를 활용을 하면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붙여 넣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 번만 좀 더 해보고 가죠. 결제란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결제란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거 컨트롤 C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 부분 컨트롤 C 해요. 컨트롤 C 하고 그냥 또 비어있는 셀 아무 데나 가져다 놓고 여러분 오른쪽 버튼 자, 선택하여 붙여넣기 갈 것도 없이 위에 붙여넣기 옵션에도 6개의 붙여넣기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네 번째 거 있죠.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거. 바꾸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한번 딱 해주게 되면은 행 방향으로 작성이 되어 있던 표를 열 방향으로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꿔서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표 모양으로 바뀌어요. 모양 바뀌어졌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마 그 가로 쓰기, 세로 쓰기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 거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원래 상태대로 좀 바꿔서 가로 쓰기로 바꿔볼게요. 세로 쓰기로 하지 말고 여기다가 아이고, 내용 바꿔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춤에 가로 세로. 그러니까 행렬 바꿔서 이렇게 데이터 내용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림 복사 있는 부분 오늘 0922-002번으로 캡처 파일 만들어 주세요. 국장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가게. 캡처 파일에 이게 내 거다라는 걸 티를 팍팍 내서 캡처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자, 0922-002번으로 해서 캡처 파일 만들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고요. 4시 30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